안녕하세요. 자덕서 우필사입니다. 2024년 4월 30일 오전 10시 맨발 걷기 나왔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이 드디어 당도했습니다. 4월달이 이렇게 또 지나가네요. 더위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고 있죠. 5월달부터 또 얼마나 더워지고 올여름까지는 또 얼마나 끈적끈적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될지 벌써 걱정이 앞서지만 맨발 걷기가 있기 때문에 올여름도 화끈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독서 모임을 마치고 행복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고 오늘도 출근하기 전 맨발 걷기를 통해 몸과 마음의 에너지 저장소 배터리를 가득 채우고 출근을 할까 합니다. 피카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의 도마 위에 항상 오르는 그런 인물이죠.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 등이 유명하지만 특히 피카소를 더 쳐주는 이유는 뭘까요? 피카소의 성공과 그리고 우는 과연 어디까지 미쳤던 걸까요? 피카소는 단지 재능이 좋아서 연습을 많이 해서 기술 연마를 해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90대까지 장수를 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했을까요? 피카소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이 맨발 걷기와도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성공을 논할 때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피카소가 타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피카소가 15만 점에 달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솔직히 상상이 안 갈 정도의 작품 수인데 그만큼 다작에 또 다작을 더한 셈이죠. 우리는 피카소의 성공과 피카소의 삶을 통해서 많이 시도하고 많이 만들어내는 삶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카소처럼 많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15만 점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작품이죠. 그런데 피카소가 만들었다는 그 15만 점 모두가 베스트셀러처럼 잘 팔리고 모두가 인기 있던 작품이냐, 그림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충 스케치하듯이 대충 그리듯이 그리고 또 그린 그런 작품들이 엄청나게 또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한 10% 아니 한 1%도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쓰레기 더미로 나가 떨어진 작품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피카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많은 유명한 작품을 남긴 화가로 지금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피카소의 그 성공의 근원은 계속 하는 힘, 다작을 만들어내는 힘, 그 시간을 계속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피카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시도와 많은 행동력을 통해서 덤벼들고 또 깨지고 또 반복하고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운도 더불어 좋아지고 날카로워진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운을 만들어내고 성공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맨발 걷기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맨발 걷기도 단순 우직하게 자주 걷고 많이 걷고 꾸준하게 시도하는 사람만이 얻어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복잡하게 이거저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흙이 보이면 그 어디든 발을 내밀고 한번 뛰어들어 보는, 그래서 그 빈도를 계속 높여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걷다 보면 맨발 걷기라는 형태의 어떤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기반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의 심신까지 건강하게 해서, 우리의 심신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워야 운까지 더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맨발로 걷는 게, 피카소의 삶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피카소는 또 피카소 삶 고유의 위대성과 특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고유의 특성과 또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로에 있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꾸준히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운을 개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 많이 시도하는 것, 깨지더라도 계속 시도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였던 이태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태백이 그의 친구와 함께 산뜻한 봄날씨에 야외에서 시를 그 자리에서 적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태백의 친구는 아무리 시를 쓰더라도 이태백만큼 절제되어 있고 화려하고 그리고 표현력이 뛰어난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태백이 쓰는 시를 보고 친구는 자기감에 빠져서 역시 나는 제 소질이 없나 보다,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라면서 참담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태백이 잠깐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자기감에 빠져있던 친구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한순간 회오리 바람이 크게 일더니 이태백이 앉아있던 그 방석을 들추어내고 그 방석 밑에 깔려있던 여러 이태백이 썼던 시들이 나풀나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방석 밑에 감추어져 있던 그 시를 보는 순간 친구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수북히 쌓인 그 시에는 이태백이 쓰다가 실패하고 또 쓰다가 실패한 졸작 같은 작품들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이태백은 친구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작품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리지 않은 채, 그 친구는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한 번씩 명작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친구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천하의 이태백 역시 술술 쓰는 대로 일필지휘에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러한 실패와 또 실패 속에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피카소의 이야기와 무엇이 다를까 싶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깨지고 반복하고 또 변화를 주고 다시 재시도하는 속에서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천재라는 것은 애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맨발 걷기란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나아지고 정화되고 더 건강해지는 과정은 매일 부단히 맨발로 밟고 또 밟는 이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고 또 실패하고 그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태백이 그 시를 쓰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던 것처럼 맨발 걷기 또한
당장의 효과는 없을지언정 계속 걷고 또 걷다 보면 비로소 알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하는 힘, 형편없이 시작해도 계속 지속하고 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